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 노하우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녹화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화 당국이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개입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어떤 외환 당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주목하는 건 실적이 잘 나올 거냐 이 부분에 관심을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넥스트가 뭐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암기력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상당 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항상 있어 왔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불확실성, 즉 금리 동결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당장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펼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어젯밤에 또 미국장이 하락을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놀래킨 분들은 그런 해석들을 잘 하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정작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늘상 있어 왔던 것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항상 분기별로 보면 여러분 11월 이제 우리가 19일 이 기준치를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아마 그때도 차트를 보시면 지금하고 반도체 관련된 움직임은 유사하게 움직였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실적 발표 전후에서 움직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5%, 6%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을 쓸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말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5%,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한 5%, 10%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그들도 아마 저랑 같은 경험치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 정도만 떠들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항상 금요일이면 체크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상방과 하방의 스프레드가 크게 열려 있다. 이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4090을 이쪽 부분 아래쪽에 들어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12월 8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매수를 해 주시고요. 그 윗단에서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조정 받아야 되는 시기가 좀 맞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됐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생주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블을 가는데 목표가 제가 13만원 이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비중 확대 의견을 가지고 또 매수 포인트 체크해보는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신규로 지금 편입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12월 8일 이후에 우리가 수익을 낼 생각을 지금 신규 들어가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올라오는 것들 가지고는 이제 수익을 또 챙겨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려면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가 10월 달만큼 뭐 25개씩 수익 만들어내고 그럴 만한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선택과 결정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테오전이나 리가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먼저 딱 잡아서 제대로 수익을 빼냈기 때문에 지금 심심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 우린 놀고 있지 않았다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장을 갖다가 우리가 아웃퍼포밍 하고 있다는 것만은 명확하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IMF 사업자 선정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된다. 그동안은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투자계좌 제도를 갖다 운영하는 그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에서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게 허용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기관한테는 뭐 한다?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보다 운영의 스펙이 3배가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지금보다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겠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2천억에서 2,500억, 뭐 잘 나갈 때 한 2,800억, 뭐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곱하기 3을 해버리면요. 실제로다가 거의 뭐 7천억, 8천억 정도의 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언제요? 내년도라는 것들이죠. 자,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 금융지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선정되는 것들이 이 두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9일 날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평단가 조절 없이 그냥 아침에 딱 보니까 그 숫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3,850원에 저는 비중 5% 추가적으로 확대 진행한 이유가 바로 이 사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브리핑을 영상 좀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아침에 사실 할 일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뉴스가 시장에서 들어가 사람들이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법 개정도 중요하긴 한데 배당소득세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 리레이팅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 부분이 나오기 싫어요. 그럼 목표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보다 아마 EPS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투자 소견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6월달인가요? 5월달인가요? 불이 크게 났었잖아. 타이어 공장. 그거 다 정리하고 다시 가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참 빨리빨리 잘합니다. 그죠? 어쨌든 공장 재가동을 벌써 진행을 하는데, 자, 저는 저 뉴스에 올라가는 것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공장 재가동 뉴스 때문에 지금 최근 주가가 3,000원대 후반에서 갑자기 5,000원대 쭉 올라왔는데, 지금은 뉴스로 올라간 거니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럼 다시 차익물 나오겠죠? 마냥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눌리고 들어오면 올라간 거에 한 50% 정도 토해냈을 때 다시 또 공략을 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적은요.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 아니 이게 뭐야 또 이러면서 또 주가가 다시 어떻게 돼야 또 내려오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건 1분기부터 정상화되는 실적과 레코딩을 가져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과거로의 회계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타이어 업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화학 업종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니까요. 그 점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이미 구두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간략하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블을 해야 되는가 그것만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이 정도 6,000원,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아주 높은 데는 어떻게 돼요? 9,000원. 이게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6,500원 이 정도 보고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 또 이런 얘기하면, 야, 지금 5,000원대인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그런 미련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거 아니다.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늘상 아팠다 말았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머니케어 스코어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저의 콜링을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이 돈 내고 우리가 투자하는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여기 잘 올라오다가,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바로 그냥 화재 나니까 쭉 떨어졌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4분기까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이게 반영되는 게 언제라고요? 예, 이제 1분기부터 반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는 그 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관이나
또 이런 투자자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물 나오는 거죠. 이거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구정 전에, 예, 구정 전에. 그러니까 보통 휴지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거 지금은 제가 이야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당연히 개선이 되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시점과 매수 시점은 다른 거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가이던스를 같이 체크하는 거죠. 뭐, 제가 말한 거, 제가 뭐, 뇌피셜로 작동시켜도 저런 뇌피셜이 작동될 거고요. 실제로 걔들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눈도 그거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뉴스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줘야죠. 왜 스펙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 6,500원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자, 상승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천 한 600원, 700원 이 정도 수준 4,500원이 저점이라고 보면 이 구간에서 50%는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 자리는 저는 20일 이동평균선 그 정도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00원 정도면 땡큐. 그래서 6,500원이면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그런데 지금 5,500원에서 6,500원 보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또 맛이 없어. 수익 내는 맛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모니터링 하다가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면 RF 머티리얼즈 어때요? 조정받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이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 그거잖아요. 엔비디아하고 거래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가 3만 원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당장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매출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년도잖아요. 그럼 1쿼터, 2쿼터, 3쿼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시에 매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확보한 거라서 일단 올라온 거는 떨구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만 눌러주면 다시 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틀 동안 자고 일어났던 여러분들 수익을 다 15% 이상 더 만들어내고 다시 또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요번에는요, 조금 더 눌리겠죠. 오늘 공략을 할 거냐, 월요일날 공략할 거냐, 이 점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급상으로 보면은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월, 화 이렇게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나오면 주가가 아래쪽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넥스트는 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못 나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눌려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단 조절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16,200원. 그죠? 18,628원. 그러니까 18,628원은 깨졌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16,20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 자리 들어오면 정말 땡큐죠.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16,200원짜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터진 자리는 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예, 여기는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16,000원대 이제 초반쯤에 여기서부터는 잡아줘야죠. 16,500원 막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10, 10, 10 이 정도 개념으로 잡아주면 다시 여러분들께서 이건 또 수급이 들어올 때 빵빵빵 치고 가요. 다만 또 이것도 스몰 캡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비중 관리는 또 해주셔야 되는 그런 미션을 또 가지고 계시다. 최근에 보면 HVM 이쪽 관련된 부의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뭐냐, 그냥 원하는데 바로 올라가지는 않죠, 주가가. 그렇죠? 어느 정도 하방에서 좀 자리를 잡고 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산 제2공장 가동하는 거 있잖아요. 캐파가 7배 증가하는데 하반기부터 반영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3분기 가동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생산 좀 차질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인 가동이 3분기 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상당히 좀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카파가 7배가 늘어났다는 건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시장에서 바라봐줄 때가 있어. 마침 오처럼요. 예, 산일전기처럼 시장에서 또 반응이 들어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야.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2공장, 3공장 막 이렇게 지어가면서 때
그때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낮은 구간에 공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실적이 빌빌하지만 저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뭐합니까? 주가 상승폭이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거의 사실적으로 현실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왜? 그만큼 그 종목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반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4분기부터 처음 공장 가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스페이스 X하고도 또 여러 가지 또 계약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진도가 조금 느려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돼서 바로 이렇게 될 건지 그거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낮은 구간에 매수하면서 드리블을 가주셔야 되는 것들 투자자의 시간을 좀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보면 우리가 요 구간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아래쪽 한 번만 더 우리가 포인트 잡아주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이 저점일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비중을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평단 조금만 더 낮추고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기대치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 왜?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는데 사실은 수주를 받아놓고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이 현실화될 때는 그 주가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 체크해보면, 25,000원 정도 수준에서 쭉 치고 올라가서 한 32,500원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예, 봅니다. 저게 현실화되는 과정에선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 ST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ESS 수주, 양극재 수주 나오고 공장 증설하는 내용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써야 필요하죠. 신성 ST하고 코인텍은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게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주 점거 보세요. 다만 이게 이제 반영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항상 보면 신성 ST 주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지금 또 우리가 수익 내고 나서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시 뭡니까? 우리가 투자했던 원점 구간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또 해야지 뭐.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먹어본 사람이 또 먹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눌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평선이 교차되는 자리 들어오는 이 구간에선 뭐 합니까? 여기선 평단 조절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제 바닥이 잡힐지 모르니까 일단 초병 10% 보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단 조절하면서 양봉 체크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 다 체크해 가면서 가면 우리가 승부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도 여기가 가장 안 좋았던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 구간이 가장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실적도 그렇고 잘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저점은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점은 대략 보면 한 3만 4천 원, 뭐 3천 원 이 정도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업사이드가 딱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저 37,500원 이 정도 자리가 평균치가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무조건 잘 공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도성님이 저한테 인텔리안 테크 좀 체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야, 그런 건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저한테 도움 드린 거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팔아요, 말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절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올라요, 내려. 이런 질문도 참 어떻게 돼요? 수진 질문이고, 급수가 낮은 질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럽니까? 저희 채널에서 언제 제가 보유하고 저희 채널에서 뭐 보유하고는 좀 제가 뭐 매수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상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가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어보시는 것도 이런 건 괜찮아요. 인텔리언 테크 체크 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 행복감을 많이 느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그다 아무나 또 이렇게 아무거나 물어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들이고 이런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도성님 땡큐예요.
사실 안 그래도 저도 보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 그래서 지금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쯤 또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또 물어보셨으니까 또 바로 제 의견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가이던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니까 한번 치고 올라온 거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하게 올랐어,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저건 220일 라인 정도 수준에서만 놀아야 되는 톱 위로 쳤어. 그래서 제가 그때도 주가를 갖다 저 아래쪽으로 한번 220일 이동평균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봐줘야죠. 그런데 4쿼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드디어 밸류에이션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왔고 영업이익률도 8%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이 뭡니까? 적어도 PER 8에서 업종이 좀 있으니까 거의 뭐 한 13, 14 이 정도까지 사이는 또 다음 분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매출이 이제 앞으로 지금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 받아가지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뷰상에서는 이제 향후 매출 5천억이 갈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수주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것들이 4쿼터가 되게 돼요. 그동안 2년 됐던 게 상당히 많거든요. 시작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4쿼터가 1,000억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앞으로는 대략 목표가 5천억 정도가 아니고 최소 4,800억 정도는 가겠네. 아니 4,500억 정도 가겠네. 그러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번 쭉 매출을 봐보세요. 평균적으로 보면 600억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대략 보면 3천억이 좀 안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3천억대에서 4,500억대를 이렇게 아주 크게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제 안테나 기지국 이런 것들 막 성장할 때도 보면 주가가 되게 좀 깔아뭉겼다가 성수기 돌아오면서 설비가 계속 늘어나면 주가가 뭐 7배씩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뭐 그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해 주는 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매수 의견으로다가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직은 계속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공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4분기 이제 이 3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이 회사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 안 한 건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야긴 했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어제 물어보셨길래 제가 부랴부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3쿼터 실적은 대략적으로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면 그 정도 수치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실적 발표하면 그날이 매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주 땡큐한 자리는 뭐 제가 볼 땐 4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좋은데 어쨌든 여기 근처 어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건 땡큐는 여기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번 수렴했던 자리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늘어나는 거 3분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깔아뭉개야 되는 게 맞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지금 여기 자리는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급격하게 오버행이 나오고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2편까지 이렇게 붙는 것까지 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요, 한 1월 달에 좀 움직일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 11월 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만 기다리시면서 모니터링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여러분들 가이드에서 다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긴장하지 마시고요. 늘 머니케어에서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많은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호흡을 잘 맞춰 가시면 크게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개장부터 마감까지 실시간 포트폴리오 종목 브리핑을 통해 매수 포인트, 비중 관리, 순환 매매 전략을 제공하며 월간 및 분기별 복리 수익 효과와 위험 관리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혼자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원하시나요? 변동성이 강한 주식 시장에서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좋은 친구가 필요하듯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머니케어 뉴스가 함께 하겠습니다.